난생 처음 노래를 신청하며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과 신청곡을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간 노란 분홍빛에 푹 피고 온 사랑꽃물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이 멈추지 말아요. 아픔이 멈추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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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간 노란 분홍빛에 꼭 피고 온 사랑꽃물 어서 내려오세요. 어서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이 멈추지 말아요. 아픔이 멈추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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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잘 비켜. 야, 너 심자라가 있어. 그래, 넌 좀 빠져. 달리기도 못하는 주제에 빛이라. 얘들아, 나를 따르라. 가자. 쇼. 빠! 형들 나무보다 제 나무가 더 크네요. 우와, 내 나무가 제일 커요. 그렇지. 사랑스런 막내 나의 아들아 너의 나무를 보렴. 든든히 자라난 넌 걱정을 했지. 너의 몸처럼 나무도 꽤 많이 약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 아냐 너의 착각일 뿐. 가장 크게 자라있는 그 나무 이미 너는 나의 그 나무 나의 희망아. 나의 푸른 나의 멋진 나의 키 큰 나의 나무야. 네가 나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자라나려 태어났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점점
좀 자라나. 나의 용기 나의 희망 새싹이 되어 난 흙나무. 루즈벨트, 너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 맞아요. 난 큰 나무예요. 아빠. 우리 아들. 자, 모두들 축배를 들게. 그거 참 좋은 제안이군. 이번엔 내가 축배 사례하도록 하지. 미래의 부통령, 아니 대통령이 될 루즈벨트를 위하여.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보기 좋게 낙선했는데 그 민망한 소리. 그게 왜 자네 탓인가? 다 무모하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자네 파트너 때문이지. 거참 쓸데없는 소리들 말게나.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야. 모두가 자네를 부러워한다고. 좋은 가문, 학벌, 실력 다 갖춘 36세 전도 유망한 정치, 그게 바로 자네 대명사 아닌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구만. 오늘 아주 기분이 좋군. 자, 축배를 들지. 미래의 대통령 루즈벨트를 위하여. 위하여. 아니 자네 괜찮은가? 어디 아픈가? 아니 괜찮네. 계속해서 몸이 좀 안 좋네. 좀 쉬면 나아지겠지. 어서 들어가 쉬게. 파티는 충분 즐겼다네. 아니 괜찮네. 어서들 들게나. 루즈벨트, 저기 아름답고 지혜로운 당신의 부인 엘리노가 오는구만. 타이밍 좋군. 함께 춤이나 추지. 오늘 두 분 다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미래의 영부인 아니십니까? 여보, 함께 나가지.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여보! 루즈벨트! 소아마비입니다. 루즈벨트 씨는 평생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여보, 약은 왜 또 안 먹었어요? 얼른 나아야죠. 여보, 말 좀 해봐요. (6개월)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당신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님 바라만 볼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보. 제발 말 좀 해봐요, 여보. 이제 그만해 제발. 당신도 의사 말 들었잖소.
난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이제 다 필요 없어. 난 병신이라고. 여보 괜찮아. 이거 놔. 여보. 이제 난 끝이야. 여보. 여보.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요즘 당신의 이런 모습 보면서 제게 해주셨던 아버지의 나무 이야기가 자주 떠올라요. 그때도 당신 몸 많이 약했잖아요. 그런 당신을 위해 아버지께서 몰래 나무에 물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 기억나요? 더 이상 약하지 않아. 이미 너는 달라졌어. 그대 맘 일으켜주던 그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래 피하고 싶겠지. 알아 두려운 그 마음. 하지만 문제가 아냐. 이제는 이겨낼 수 있어. 두려워만 믿어봐요. 자꾸 숨으려 하지마. 이미 달라진 두려워만 믿어봐요. 눈앞에 보이는 걸 당신을 흔들지 못해. 두려움, 그건 당신의 허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처럼 당신에겐 이미 이겨낼 힘이 있어요. 사실 난 두려웠다. 걸을 수 없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 소아마비가 아닌 내 두려움이 문제였어. 여보, 이제 일어나요. 날 좀 도와주시오. 당당하게 눈을 떠봐. 함께 만든 찬란한 태양. 두려워만 믿어봐요. 숨막히는 설레임 피하지 마. 자꾸 숨으려 하지 마.
While the Second World War was spreading like a volcano, President Roosevelt, who was maintaining their neutrality, said that he was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war. 카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카카께서 참전을 결정하시는 순간 카카의 삼선은 피하기 힘듭니다. 제발 생각을 다시 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두려움을 주고 결국 국민들도 카카랑의 등을 돌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민심을 모으고 삼선의 만전을 기해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삼선을 위해서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영국을 돕지 않으면 세상 독일의 지배하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카카, 제발 생각을 다시 해주십시오. 국민들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백악관 앞은 분노에 찬 국민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내가 직접 설득하겠네. 카카! 루즈벨트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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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누구 위해 전쟁인가? 전쟁인가? 미래 위해 독에 품고 있는 야망을 미국 작전에서 막지 않으면 미래란 없다네. 우리의 최후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지. 지금 이 기회 왔을 때 결국 놓쳐선 안 돼. 현재 독일이 폴란드를 폭격했다고 해. 이제 곧 영국도 전복하면 세계는 혼란에 빠질 거야. 하지만 참전하면 대통령은 탄핵당할 텐데.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전쟁에 참여한다고? 또다시 군주였던 그때로 돌아가란 거야? 저 벽한 새끼! 우리는 한번 쓸데없는 일을 개입을 안 했다고. 왜? 중립국이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중립은 당연한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내 말 틀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루즈벨트 당신의 선택.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념이요. 뭘 위해 전쟁 참여하나. 결국 기회는 우리의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에 참여해서 세상을 구하는 일이요. 그건 중요한 일. 망설일 시간 없어. 두려움이 이제 싫어. 우리 안전과 나의 미래 지킬 거야. 한 번 더 싫어,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모든 걸 걸고 그의 갈 길을 막아. 잘못된 선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 하나씩 넘어 날아가는 총알처럼. 카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 이 휠체어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다리 불구가 됐을 때 제게 처한 현실은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겼을 때 저는 더 큰 희망을 보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두려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과 맞서 싸울 때 이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은 아직
빙처 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물러서게. 카카. 물러서게. 지금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묶여있지만 전 아무 것에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지금 저와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보았네 그의 믿음으로 이겨냈네. 조그만 소리 난 귀 기울였네. 미래를 향해서 I'm through it all, while nobody knows the clear.
제일 좋아해 들리는 이러고 씁쓸히 걷고 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김하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통과 마음의 교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통이 안 돼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소통이 안 되면 상대방도 힘들어하고 내 자신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보호단체인 유니세프에서 인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인도 여인들은 물을 얻으려면 수킬로를 걸어서 물을 떠오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니세프에서 생각한 해결책은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근처에 우물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인도 여인들은 가까운 우물을 두고 예전처럼 수킬로를 걸어서 물을 떠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도 여인들에게는 물을 뜨러 가는 그 시간이 친구와 이야기도 하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삶의 어려움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물을 두고도 먼 곳까지 일부러 물을 뜨러 간 것인데요. 당연히 우물이 마을 근처에 있으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도 여인들과 소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유니세프 담당자가 인도 여인들에게 우리가 마을 가까운 곳에 우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물었으면 이런 실패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소통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판매왕 조지 라드를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객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당신은 내가 왜 이 차를 사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차가 필요한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자동차만 팔려고 한다.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나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막 고객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렵게 한 건 올리려고 했는데 그 고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짜 너무 허무해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어떤 아줌마랑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그러냐고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근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사실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 것 뿐인데 그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팔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같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람을 사귀면 되는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냥 있다 보니까 자동차가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소통을 잘하고 있는 편인가요? 누구와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인가요? 혹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소통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솝우화의 사자와 생쥐 이야기 속에 어느 날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생쥐가 지나가다가 자고 있는 사자 콧다를 건드렸습니다. 사자가 눈을 뜨고 생쥐를 잡아 먹어버리려고 했지만 생쥐가 불쌍해서 살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 사자가 글쎄 사냥꾼 그물에 걸리게 되었는데 사자는 힘이 셌지만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쥐가 나타나 이빨로 그물을 끊어주어 사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자는 생쥐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생쥐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과만 교류하지 말고 여러분과 다른 사고방식, 성격,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사귐을 한번 가져보세요. 사자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쥐의 도움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생각지 못한 지혜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변 사람의 소리를 경청하는 연습을 통해 실질적인 소통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의 한 신발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구두를 팔기 위한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시장 조사를 해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2명의 직원은 아프리카의 각기 다른 지역에 파견을 해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구두를 얼마나 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기간이 마치게 되면서 다시 회사에 돌아와서 사장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한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구두를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은 어떻게 말했냐면, 사장님, 아프리카에는
구두를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구두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프리카에 누구를 파견했을까요? 두 번째 보고를 한 직원을 아프리카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신발 가게를 열고 신발을 팔게 되었는데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겠죠. 딱딱하게 맨발로 코끼리 발같이 도톰한 맨발로 거리를 할보하고 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구두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 불편한 신발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그 가게 앞에 편말을 하나 붙여놓고 신발 구두를 무료로 드립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가져가세요 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갸우뚱갸우뚱 거리더니 아프리카 주민들이 구두를 한 켤레씩 한 켤레씩 받아가면서 오 진짜 공짜예요? 하면서 받아가게 됩니다. 신기한 나머지 구두를 신고 자랑도 하고 재미삼아 신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화제를 낳게 되죠. 결국 구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구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구두를 신고 거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발이 구두에 적응하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발이 굳은 살이 이 신발 때문에 부들부들한 새살이 돋아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달, 4달, 5달이 지나면서 글쎄 구두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구두의 밑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발을 신고 다니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구두 가게로 찾아와 구두를 한 켤레만 더 주면 안 돼요? 신발에 구멍이 났어요. 밑창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고 직원에게 말하니까 이 직원은 이제 구두가 다 떨어져서 없어요. 이젠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것조차 주문을 하면 한 달 정도 걸리게 돼요. 그래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미 발에 굳은 살이 다 없어져 버린 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비싼 돈을 주고라도 구두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예약까지 하면서 구두를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두에 발이 길들여져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파견된 구두회사 직원은 그렇게 해서 구두를 많이 팔게 되었고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한자에 보면 뜻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뒤에서 딱 뒷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담은 글자로 만든 것인데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같이 농기구나 트랙터 경운기 같은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는 중요했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고 싫은 부분이 있어도 마음에서 그걸 감수하고 나도 좀 도와주게. 이번엔 우리 모내기 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네.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이런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하지 않아도 기계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편리하고 사람들을 아주 좋게 하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굳이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서로 간의 교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물질과 편리함에 길들여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점 서툴어지고 익숙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물질 문명에 길들여지게 되면서 사람과의 갈등들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마음이 맞추어서 살아가야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혼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싸움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 문명에 오래 길들여져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간의 교류, 마음의 교류, 도움을 구하는 교류의 관계들이 서로 서툴고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음을 한눈에 알았지만 구해주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역시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고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일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00% 일하셔야 은혜인데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자를 보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다가갔고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거나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이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